안녕하세요. 정은이 엑셀 정은이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그냥 아주 쉽게 엑셀로 배우는 통계 강의입니다. 통계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이런 분 계실 거예요. 또는 통계를 배우려고 하는데 그 복잡한 수식 정말 블랙홀이 따로 없더라고요.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일상생활에 이 통계는 아주 깊숙이 곳곳에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잡한 무슨 통계 수식 이런 걸 배우자는 게 아니에요. 제 강의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통계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고 그건 엑셀로도 가볍게 이렇게 구해진다. 그 원리를 알고 뉴스를 봤을 때도 그 용어는 바로 이걸 말하는 거야 라고 여러분께서 좀 더 쉽게 통계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입문? 요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첫 시간에는 뭘 배우느냐면 데이터가 여러분 많으면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그 많은 데이터를 일일이 확인하는 게 굉장히 피곤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누군가 말해주면 좋겠어요. 전체 데이터 특징은 그 사람들 모인 사람들 평균 나이는 한 30대 정도 됐겠네? 이렇게 뭔가 대표적인 어떤 평균치 그거를 여러분에게 알려주면 좀 더 그 데이터를 이해하는 게 쉬워지겠죠. 바로 전체 데이터에서 그 값들을 대표하는 중심값을 찾는데 사용하는 통계 용어 바로 평균, 중앙값, 최빈수. 최빈수는 최고로 빈번하게 나오는 숫자. 중앙값은요? 데이터들이 쭉 있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값. 평균은 말 그대로 에버리지. 설명 다 했네요. 자,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보죠. 자, 일단 우리가 통계에 대해서 그래도 기본적인 이론은 알고 있어야겠죠. 통계는 뭘까요, 여러분?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 통계를 낼 게 있을까요? 2개 있는데 통계를 낼 필요가 있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데이터는 어때요? 통계학이라는 거는 일단은 대량의 데이터. 우리가 빅데이터 시대의 통계 위상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대량의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들여다본다는 건 뭡니까? 자세히 관찰해 본다는 거죠. 그래서 관찰하고 그것을 통해서 뭡니까? 그냥 가만히 보기만 하면 아무 의미 없죠. 거기서 뭔가 여러분 업무에 필요한 그것을 정리해야 되죠. 그래서 정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뭘 합니까? 그러니 이 데이터들을 총 요약을 해보니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는 이런 평균값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하는 방법. 이 모든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통계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통계는 아주 크게 2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기술 통계와 추론 통계로 나뉘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술 통계는 기술이 있나 보죠? 이러시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업무에 필요한 데이터를 일단은 모아야 돼요. 왜 모아야 되죠? 그래야 분석을 할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우리 메디컬 센터 동물병원에 외래 진료 고양이 전문 병원이에요. 그동안 다녀간 고양이 10,000마리, 이 데이터 10,000마리를 조사해서 그 평균 나이, 평균 체중, 그리고 한 번 내원할 때마다 진료비가 평균 얼마가 들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분석해서 요약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그 10,000마리 모든 고양이 데이터들을 총 하나하나 다 수집을 해서 이들 데이터들을 모두 평균을 내는 것. 이것이 바로
기술 통계학이에요. 즉 기술 통계는 업무에 필요한 데이터가 만이면 만 마리 전체, 만 개의 데이터 전체를 수집하고 그를 통해 분석하고 요약하고 사용자에게 알기 쉽게 그래프로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이때 기술 통계학에 사용하는 대표적인 기능들이 평균, 표준 편차, 분산, 히스토그램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오늘 배우는 것들도 기술 통계학의 일부입니까? 그렇죠. 기술 통계의 한 방법들이죠.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평균, 중앙값, 최빈수를 배우는 거예요. 그럼 추론이라는 건 뭡니까? 추론한다는 거는 짐작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비슷해요. 즉 얘는 대량의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만 마리 데이터 모두를 가지고 뭔가 어떤 결과를 내기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들의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200마리만 샘플로 추출을 해보자. 이걸 우리가 표본 이렇게 불러요. 우리 뉴스 볼 때 왜 표본 추출, 표본 가구수 이렇게 표본 가구수 1000가구를 중심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거 뉴스 많이 보잖아요. 예. 그런 거 또 대통령 선호도 또 특정 정당 지지도, 시청률 조사 이런 거. 시청률 조사 전국 곳곳에 모든 집안에 다 연락하는 거 아니죠? 예. 표본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체 대량의 데이터에서 표본을 잘 추출해서 이 표본으로부터 이 표본의 평균을 구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구해서 이 표본의 평균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이 모집단은 전체 데이터. 이 모집단의 평균은 이러이러할 것입니다. 라고 예측하는 거. 이것이 바로 추론 통계학이에요. 그래서 이 추론 통계학에는 점 추정, 구간 추정 이런 추정이 있고요. 가설 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것들을 공부합니까? 네, 이런 것도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통계학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 분석이라는 건 이러한 학문을 실제 데이터에 이제 응용하는 걸 말하는 거죠. 이렇게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번 시간에 이 기술 통계학의 즉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이제 분석해 봐야 되잖아요. 그럼 이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이 전체 데이터의 대표값, 그 대표값이 바로 평균값이에요. 평균값을 구할 때 많이 사용하는 평균, 중앙값, 최빈수를 지금부터 엑셀로 함께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자, 일단 제가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좀 더 쉬운 예를 먼저 보여드리죠. 자, 비나면이에요. 네. 자, 제가 데이터를 B의 3번지에 이렇게 써볼게요. 첫 번째 데이터는 1이 있고요. 두 번째 데이터 2, 3, 4, 5 이렇게 5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5개의 데이터의 평균을 여러분은 알고 싶어요. 이 5개의 데이터가 그냥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는 그냥 멀뚱멀뚱 보기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꼭 이 데이터가 있으면 뭘 알기를 원해요? 그 데이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즉 평균은 얼마인지, 가장 큰 숫자는 얼마인지, 가장 작은 숫자는 얼마인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럼 먼저 여러분 이 숫자의 평균을 좀 알아볼까요? 자, 평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엑셀에서는 사실 우리가 평균을 구한다면은 전체 데이터가 5개네 5분의 이들 데이터를 모두 더해서 나눠요. 그죠? 근데 엑셀에서는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는 average라는 함수가 있으니까 이게 평균 구하는 함수지? average 쓰고
가로 열고 그 데이터들의 범위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가로를 닫으면은 평균값이 3이 나와요. 맞습니까? 나도 아는데. 그래요. 이게 바로 데이터의 평균값. 즉, 이 데이터들의 평균치는 3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런 경우도 있겠죠. 나는 평균치 3, 이것보다 좀 더 정확한 값. 즉, 데이터의 평균이라는 거는 데이터를 차례대로 나열을 했을 때 중간에 오는 중간 크기 값이 평균이 돼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뭐가 있냐면 중간에 위치한 값, 중위수 또는 중앙값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앙값은요. 여러분이 딱 보니까 어때요? 센터에 있는 값이 뭡니까? 3인데. 그죠? 딱 가운데 있죠? 이건 여러분이 계산할 게 아니라 엑셀에게 일임하세요. 엑셀에서 중앙값을 구하는 함수는 median, 뭐라고요? median 나왔죠? 중간값을 구한다고 나와 있네요? 맞습니다. 이 median 이걸 눌러요. 그럼 얘는 number one 뭡니까? 데이터 범위만 말해줘. 그러면 이 범위에서 가운데 위치하는 값을 내가 구할게. 어때요? 문법 너무 간단하다. 이러면 돼요. 수식 필요 없어요. 그 뜻만 알면 돼요. 아하. 그럼 10,000개의 데이터에서도 중앙값을 구할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뭐 또요? 최빈수도 있습니다. 최빈수는 뭐냐면 무릇 평균이라는 거는 가장 많이 나타난 숫자가 평균이 돼야 되는 거 아닐까? 어때요? 일리 있는 말이죠. 즉 전체 데이터가 있다면 어떤 데이터가 100번 넘게 나왔어요. 그럼 그 빈번하게 나온 숫자는 그래도 평균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 어때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최빈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여러분, 최빈수는 버전에 따라 조금 영향을 받는데요. 오피스 365 구독자이신 분들은 모두 원래 MODE 이 함수가 있는데 모드 함수, 이게 예전 버전에서부터 이제 최빈수를 구하는 함수였어요. 근데 이 오피스 365 버전에서는 여기 SNGR 보이세요? mode.sngl 이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버전은 모드 함수예요. 문법은 똑같습니다. 이 함수가 이걸로 이제 업버전 된 거예요. 따닥 이렇게. 그럼 넘버 원 범위를 잡아주면 돼요. 근데 이때 얘는 빈번하게 나타나는 숫자가 있나요? 지금 현재? 없어요. 다 다르네요. 그래서 에러가 나요. 이렇게. 자, 근데 제가 예를 들어 이 네 번째 숫자를 3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3이 2번 나온 거죠? 어때요? 최빈수 3 나오네. 네, 여러 번 나온 숫자가 답이 돼요. 됩니까? 네. 딱 보니까 어때요? 이 세 개의 함수가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함수를 보니까 뭐 이거는 나도 쓸 수 있겠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부에서는 조금 답답함이 남아있을 거예요. 난 안 답답한데? 아니요, 답답하셔야 돼요. 왜냐면 자, 조금 깊이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데이터 샘플 이게 나와 있습니다. 자, 진료 번호부터 해서 이 병원을 다녀간 그 고양이 동물들의 나이 데이터만 이렇게 쭉 모아놨어요. 이게 데이터가 이제 수집이죠. 데이터 수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궁금한 게 지금 딱 보니까 어때요? 30건의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딱 보니까 어때요? 눈에 나이가 많네. 그죠? 나이 데이터가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은 이걸 보니까 어때요? 뭔가 빨리 결론을 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나이 데이터에서 평균 나이대
그러니까 이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은 이 고양이 동물의 평균 나이대를 알아보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평균 나이 어떻게 구한다고요? 그야 에버리지 쓰면 되지 않을까? 그죠? 자, 에버리지 써보겠습니다. 어떻게 쓴다고요? 는 에버리지 가로 열고 범위를 지정합니다. 여기서부터 C의 4번지부터 컨트롤 Shift 아래로 방향키 누르면 데이터 범위 끝까지. 자, 가로 닫고 엔터만 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평균 나이가 8.4세가 나와요. 근데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되게 황당해요. 보면은 2살, 1살, 3살, 4살 딱 봐도 8.4세보다는 어린 애들이 많은데. 그죠? 이렇게 2살, 1살. 그죠? 이런 느낌. 그래서 마치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은 뉴스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뭐 도시 평균 가구당 뭐 평균 수입은 뭐 560 얼마로 나타났습니다. 뭐 이렇게 뉴스에 나와요. 그러면 그 뉴스 댓글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도대체 평균은 누구를 말하는 거야? 뭐 이런 댓글들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평균 연봉은 뭐 얼마로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뉴스에. 그러면 아니 대기업만 중심으로 평균을 냈나? 그러면서 소외감을 느끼는 분도 계세요. 그런 원리하고 비슷해요. 자, 계속 갈게요. 그래서 이 에버리지, 즉 우리 통계학에서 평균이라는 거는 이런 극단적인 값들 있죠. 즉 너무 큰 숫자들 그리고 너무 작은 숫자들 얘네들에 의해서 평균값이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값을 계산할 때 이 평균을 이용해서 구했는데 괴리감이 좀 느껴진다. 그러면 중앙값, 중위수 아까 중앙값으로 그리고 최빈수로 평균을 내보는 겁니다. 됐죠? 그럼 자 중앙값을 구해보자고요. 여러분 아까 중앙값을 구할 때 함수 어떤 거 썼죠? 메디안. 그죠? 자, 메디안 함수. 이거 하면서 질문을 하시는 분 계십니다. 데이터가 차례대로 이렇게 작은 값에서 큰 값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묻는 분 계시는데 아니에요. 이 메디안 함수 자체가 그것까지 고려해서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범위만 지정해 주면 됩니다. 데이터 범위만요? 네. 이렇게 하고 가로 닫으면 돼요. 엔터 꽝. 그럼 어때요? 얘는 6이 나와요. 얘 평균 나이가 6살이란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중앙값으로 우리가 평균을 구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럼 최빈수는 어떨까요? 는 모두 SNGL 요거 이전 버전은 모두 써도 상관없습니다. 누차 말씀드려요. 자, 범위 어때요? 똑같지? 구하는 건 똑같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꽝 쳐볼게요. 자, 그랬더니 이런 중앙값 최빈수 모두 얼마가 나왔습니까? 6이 나왔어요. 그죠? 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네들이 참고로 이 중앙값과 최빈수는 극단적인 값들, 너무 작거나 너무 큰 값의 영향을 이 평균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받게 돼요. 좀 더 안정적이란 이야기죠.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 여러분 평균값, 중앙값, 최빈수를 봐주세요. 제가 이 나이를 좀 더 늘려볼게요. 자, 9번에 진료받은 고양이 나이 12살 아닙니다. 18살이에요. 엔터 꽝 쳐보면 어때요? 평균은 계속 영향을 받게 됩니다. 늘어나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10번에 얘 나이 13살인데요. 어때요? 계속 영향을 받네요. 그렇지만 얘네 둘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반대로 여기 5번 나이가 16살이 아니라 그냥 6살이었습니다. 이를 어쩌지? 엔터꽝 이렇게. 어때요? 정말 극단적인 값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상대적으로. 누구에 비해서? 얘네들에 비해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와, 그렇군요. 그래서 중앙값, 채빈수 얘네들이 대표값, 즉 그 전체 데이터의 중심값이 대략 이러한 경향을 띠더라.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구할 때 평균, 중앙값, 채빈수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는 거 먼저 알아두시면 돼요. 얘네들은 이걸로 끝이냐고요? 아니에요. 얘네들은 데이터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게 다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그렇다면은 이 중심값 근처에 데이터가 몰려 있으면 어때요? 좀 안정적인 데이터군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중심 데이터에 속하지 않고 데이터가 막 여기저기 어중이 떠중이 막 흩어져 있어요. 좀 산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때요? 데이터의 폭이 크다라는 그런 그 사실을 또 여러분이 알 수 있겠죠?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평균, 엑셀로 평균을 구해보고 중앙값, 채빈수까지 구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유용하셨을까요? 답답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시작이에요. 도스 분포 뭐 이런 건 안 나갑니까? 통계는 맨 먼저 그건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지금부터 들어가면 머리 아파요. 일단은 우리가 가장 만만하게 생각하는 거, 우린 엑셀에서 접근을 하는 거니까 가장 간단한 평균치를 구하는 방법, 데이터의 중심 값은 얼마 정도다라는 거를 일단은 알아내는 그런 방법만 이번 시간에 학습을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저는 더 나은 엑셀의 바다, 더 넓은 엑셀의 바다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게요. See you next time. Take care. Bye bye. Thank you.